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다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6, 7년씩 막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 수업과 함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아니 현지에서 그렇게 영어를 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저에게 수업을 들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네이티브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같은 사람은 현지에서 매일 쓰는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압축해서 콘텐츠화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인풋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에 안 나오고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혹은 준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매우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득하지 않아도 다수의 학습자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유년기라는 그 시기를 넘어서면 완벽한 모국어 하나가 형성이 돼버립니다. 물론 바이링구얼이라고 해서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고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도 꽤 많아요. 그것은 다 어린 시절의 영어를 자연적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버리게 되면 사실은 다 학습의 영역으로 오는 겁니다. 학습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를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20대 초반이나 60대나 70대나 사실 동일선상에서 어학학습을 똑같이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나는 40대인데, 나는 50대인데, 나는 60대라서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늦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하고 같이 학습했던 분들의 연령 분포가 가장 많았던 그런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 40, 50대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30대 후반 혹은 40대 50대 때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에게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기를 지나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스타팅 라인이 다 동일해요. 따라서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저희 학생분들이나 독자분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게 있어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잘 안 외워진다. 자,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점, 그거 하나는 조금 인정하더라도 좋은 인풋을 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이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리면 기억력이 더 좋을까? 저는 사실 그것도 회의적이에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토리에 대한 어떤 공감대, 어떤 동일한 스토리를 놓고도 삶의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스토리를 온전히 다 흡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그랬고 제 학생분들도 그랬고. 그러면 오히려 그분이 개별 단어들이라든지 문장 하나하나를 조밀하게 외우는 것에 있어서는 20대들보다 조금 더디게 외울 수 있을지언정 그 스토리 자체를 완전히 기억하고 체화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훨씬 뛰어났거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게 내가 좀 더 낫고 연령 때문에 나이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거는 조금 더 부족하고 이거는 낫고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늦은 나이란 저는 없다라고, 저는 그건 좀 확신해요. 확신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를 제대로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즘 솔직히 40, 50대, 60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영어를 이렇게 억지로 암기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건 정말 즐겁게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서 걱정 마십시오.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느낀 점도 많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왜 쓰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4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독해, 그 다음에 청취, 그 다음에 영작, 말하기, 이 4가지가 있는데 다른 영역은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한 만큼 조금씩 느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나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시간 투자하면 한 5시간의 효과는 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빨리 체감되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학습자도 똑같았고. 그리고 영작이 생각보다 공부를 꼼꼼하고 알뜰살뜰하게만 하면 영작이 빨리 늘더라고요. 빨리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영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내가 시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문장을 주어를 뭘로 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것들이 글의 형태, 글자의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정감 있게 이제 써내려져 가요. 물론 시행착오를 많이 겪겠지만. 그리고 이제 청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빨리 늘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보통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정통 네이티브뿐만 아니고 뭐 인도 사람들한테 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스피킹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스피킹은 진짜 대학교 때 뭐 영어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테고 뭐 토익만 공부하고 회화는 일절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직장 취업해가지고 뭐 영어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영어 회화 시작한 사람도 있고 뭐 아니면은 영어를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나름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스피킹이 안 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진짜 저를 찾아주시는 분의 열의 아홉, 뭐 정말 조금 거짓말 못해서 열의 열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자고 덤벼서 영어 공부를 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어의 끈을 놓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스피킹을 연습을 해봤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안 늘어. 그 는다 안 는다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뱉는 10문장에 8문장이 다 브로큰 잉글리시예요. 근데 소통은 되죠.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줘요. 정통 네이티브들은. 우리가 그런 브로큰 잉글리시로 소통하려고 영어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좀 더 자연스럽고 내가 내뱉는 문장이 10개가 있다면 절반 정도라도 네이티브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문장으로 좀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또 문장 한 문장 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건 또 어떻게 시작하지 머릿속에서 문장 만들어서 내뱉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문장이 나오는 게 이게 다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제가 느낀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캐벌러리 즉 어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독해력이나 문해력 증진에 있어서는 보캐벌러리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스피킹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어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어는 쉽게 문장은 네이티브스럽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라든지 그 지금 쌓여온 데이터 이런 것들 또 학생들에게 피드백 준 것 이런 기억을 잘 더듬어서 정말 좋은 영어 회화책을 써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영어 회화책의 가장 큰 모토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는 매우 네이티브스럽다. 이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제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상스퀘어라는 또 큰 응원군, 지원군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제가 좋은 콘텐츠로 다가간다면은 상당히 영어 학습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제 학생들이었어요. 재우쌤이 내세웠던 그런 콘텐츠와 이걸로 연습했더니만 영어가 진짜 뭐 제가 여기서 말하는 영어는 특히 스피킹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힘이 됐고 여러분들의 스피킹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이게 해가 될 문제인가? 해서 될 문제인가? 또 저거 일종의 광고인데 그냥 사람을 낚으려고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만큼 자신이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예. 여러분 기초 레벨에 있는 학습자들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막상 그 외국 그 네이티브들이 실제로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이제 가장 한국 사람들하고 큰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휘를 되게 허접한 걸 많이 써요. 되게 어찌 보면 다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마스크 벗으니까 되게 홀가분하다를 우리는 홀가분하다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를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it feels nice라고 그래요. 정말 말 잘하는 원어민이 할 수 있는 영어라고는 it feels refreshing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홀가분하다는 게 대단히 멋있는 단어가 있는 양 그런 애티튜드가 사실 우리 영어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학습자들일수록 그런 태도라든지 접근법에 대한 거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독해력이라든지 문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네이티브들이 쓴 글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는 보캐블을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문장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캐블을 학습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정보 습득이 영어 학습의 주된 목적인 분들은 보캐블러리 학습은 불가피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고급 어휘라는 것을 학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 영어는 진짜 어려운 단어를 아예 안 쓰고요. 정말 뭐 데일리로 쓰는 표현들, 데이투데이 컨버세이션에서는 어려운 단어는 쓸 일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네이티브들은 정말 쉬운 말로 할 말 다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설사 그것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수준이 있는 대화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는 안 씁니다. 따라서
어휘의 양을 늘려가지고 영어 스피킹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쌤,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가서 5년 사는 게 스피킹이 더 늘까요? 아니면 김재호 영어회화 100이라든지 이런 학습책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글 같은 미국 유수의 기업에서 아주 엔지니어로 현지에서 5년을 근무하고 매일같이 영어로 대화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현지에 가서 5년 사는 게 더 는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특별한 직업이 없이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분이 현지 주재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집에 있을 뿐이에요. 동네 사람들하고 가끔씩 어울리는 게 전부예요. 그렇다면 정말 일상적인 대화, 즉 마트 가서 뭘 구매하고 식당 가서 뭘 주문하고 이거 이상 영어가 잘 안 늡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공부해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인풋, 즉 어떠한 컨텐츠로 공부하느냐가 외국에 간 만큼의 학습 효과 혹은 그 이상의 학습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다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다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6, 7년씩 막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 수업과 함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아니 현지에서 그렇게 영어를 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저에게 수업을 들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네이티브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같은 사람은 현지에서 매일 쓰는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압축해서 콘텐츠화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인풋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요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외국에 안 나오고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혹은 준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혹은 준 원어민이 아니더라도 매우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득하지 않아도 다수의 학습자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는 것은 스피킹을 할 때 모드로 들어올 때는 여러분 보캐블러리로 승부 보시면 안 됩니다. 물론 최소한의 보캐블러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범용성이 뛰어난 보캐블러리를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unusual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치고 이것을 단순 암기를 해서 매우 특이한, 특별한 이렇게 외워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일 흔한 일인데 라고 하면 대부분 한국 학자들은 very common이라는 단어밖에 못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원어민들은 something is not unusual in my job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unusual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주 advanced vocabulary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 unusually가 쓰이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노출이 바로 김재호의 영어회화의 다양한 스토리 속에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모든 스토리와 그 예문들 자체가 정말 오늘 당장 내일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말 교과서적인 예문은 1도 없어요. 따라서 외국에 안 나가고 충분히 양질 인풋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서는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했다 안 했다를 계속 반복해 왔지만 그래도 영어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안 해본 게 없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떨 때 되게 이렇게 영어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영어 스피킹은 한다고 느는 건 아닐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되게 많더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당해볼 만큼 당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걸 들으면 무조건 늘고 어쩌고 이런 거에 당해본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실망스럽거나 아니면은 어떤 연유에서건 영어가 잘 스피킹이 안 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영어 강의가 됐건, 영어 수업이 됐건, 영어 책이 됐건 그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 또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책을 집필하는 사람의 경험치는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얘기해서 100명의 학생들을 상대해봤느냐, 10,000명의 학생을 상대해봤는 게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데이터의 양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A라는 학습자가 이러한 원인과 언어 논리 구조 때문에 이런 브로큰 잉글리시를 지금 구사하고 있고 또 B라는 사람은 이런 연유 때문에 영어 스피킹이 안 늘고 이러한 그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것인데 거의 한국 사람은 공통적인 이유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스피킹이.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만든 그 결과물의 콘텐츠와 그냥 자기가 영어 좀 한답시고 자기가 아는 걸 갖다가 그냥 표현을 소개하고 공유하고 정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것이 매우 섬세하게 잘 녹아 있기 때문에 주로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고 구사하지 못하는 패턴과 표현과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잘 고스란히 녹여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제는 영어 스피킹은 이거 다 사실 뭐 어떤 매체에서 뭐 책을 홍보하건 강의를 홍보하건 사실은 저거 돈 벌려고 하는 사기일 것이다 하는 그런 약간의 포기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이는 사람은 이 책으로서 그 모든 뭐 의심과 의혹과 좌절을 그냥 한 방에 끝내줄 수 있다고 저는 좀 세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과 달리 유튜브라는 좋은 매체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스터디원과 같은 채널도 많아졌다고 봅니다. 영어 공부가 됐건 또 삶의 어떤 다른 영역이 됐건 모든 것이 할 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이 불끈 솟아서 야, 또 이 행위를 내가 했을 때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이고 이 희망이 생겨야 삶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채널과 함께 정말 조금 힘이 빠지고 또 동기부여가 떨어졌을 때 또 한 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뭐 응원군이라 그래야 될까? 그런 좋은 매체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전 사실 스터디언을 몇 년 전까지 몰랐어요.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움도 좀 큽니다. 그래서 요즘도 좋은 영어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보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많은 어떤 삶의 다른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주는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통역번역대학원 졸업장의 그 졸업 연도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씀으로 쏜 화살과 같이 인생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나이가 먹을수록 삶의 그 가치, 삶이 주는 소중함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원과 함께 또 다른 여러 가지 동기부여를 받아서 유한한 인생을 정말 make the most out of it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